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시고. 왜? 켜진 거 맞아? 켜졌어. 왜? 얘기해봐. 하나, 둘, 셋. 빨간불이 이거. 오케이 됐어. 새해 그래도 모니터 좀 해봐. 들리나 소리? 레벨 떠? 새해는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고 하는 일 모든 일 대박 나시고. 네,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2023년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작아요. 그래요? 갑자기 텐션이 떨어졌어. 텐션이 아니라 우선 먹어야 되겠어요. 오늘 지금 저희가 그 전라도 고흥 녹동항을 갔다가 또 거기 여수 이쪽에 낭도라고 거기 좀 이제 뭐 브이로그도 찍고 막 하느라고 갔다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좀 비빔면이나 냉면, 막국수 이런 매콤한 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그래서 동네에 여기 자매들이 하는 식당인데 자매식당이라고 골뱅이 소면을 시켰는데 와 이게 15,000원짜리인데 양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오늘 라이브는 또 오늘 어렵지요.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라이브를 해야 되는 건데 라이브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천하고 광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장비를 좀 이제 챙겨가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를 두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캡처 카드란 건데 캡처 카드? 아마 방송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카메라 화면을 이제 PC로 가져오는 장치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없으면 라이브를 못해요.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고 녹방. 그래서 방송 송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라이브 송출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좀 해보자 해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뭐 술방? 예. 녹화 방송입니다. 예,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녹화하면서 얘기도 하고, 예. 오늘 있었던 일들도 좀 하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이제 편안하게 술 마시면서 얘기할게요. 이거 좀 어떻게 떠가요? 자. 저는 소주 괜찮습니다. 먼저 드시면서 드세요. 하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이거에다 드실래요? 저거에다 드실래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자. 소주를 한 잔 따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소주하고 우리 각자 먹는 걸로. 알아서 먹는 걸로. 요거 테라 하나면 되니까. 우선은 어제가 설날이었잖아요. 네. 제가 매해마다 설날, 그러니까 새해 그 신정과 구정으로 나뉘잖아요. 새해를 맞기 전에 항상 무슨 치르듯이 꼭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긁는다거나 주차해 놓은 차를 긁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우선 술을 좀 따르고 이번에도 구정 앞두고 바로 전날 조금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 그런 썰도 좀 하고. 나 왜 이렇게 거품이 많지? 거품이 반이네. 본인이 이지안인 줄 아나 봐. 네, 자, 우리 한잔 하지요. 먼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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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앞으로 종종 이렇게 뭐 좀 수다 떠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자. 뭐 그런 취지로 오늘도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어제 하려고 했죠. 장비 문제로 이제 오늘은 라이브는 아니고 녹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 주제는 뭐예요? 제가 그래도 뭐 준비는 안 해도 짤막하게 어떤 것들을 할지는 좀 생각을 해왔는데 우선은 뭐 올해는 좀 그래도 일요일 저는 이제 기점은 일요일 저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자리 잡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거 맵다 생각보다 맵다. 야,
고춧가루 좋은 거 쓴 것 같아. 이게 와 15,000원어치요. 이게 장난 아니다. 봐봐. 양 좀 보여줄게. 이 통에 하나 가득 이 골뱅이랑 소면 하나 가득 주셨는데 이게 15,000원이에요. 매콤하다 맛있다.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좀 니글니글 거려서 비빔면이나 냉면 뭐 막국수 이런 매콤한 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충 뭐 먹고 싶은 거는 해결했네. 우리 좀 먹고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아 맞아. 내가 그 화장품 리뷰 올린 영상을 보니까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실제로 제가 제품 사용하는 그대로 제가 이제 카메라 한 대, 조그만 카메라 하나 놔또 핸디캠 놓고 진짜 그대로 사용하는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대충 이렇게 질끈 앞머리도 정리도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헤어밴드를 좀 해서 정리를 해놓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찍었더니 어떤 분이 가발 쓴 것 같다고. 이마에다 뭐 거상은 이마 거상? 이제 이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했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발 쓴 것도 아니고 이마 거상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에서 좀 이제는 좀 뭐 하나 하더라도 좀 신경 써야겠구나. 내가 너무 편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매콤하고 맛있는 우선 어제가 설날이었잖아요. 제가 설날 전날 좀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원래는 목요일날 저녁 5시에 약속이 미팅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미뤄졌어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 전날 제가 막 멀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새벽 밤에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이지요. 금요일날 5시로 미팅을 잡았는데 그 전날 제가 이제 K5 그 LPG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게이지 이렇게 충전하라고 하는 게이지 중간 정도 되면 미리미리 가스 충전을 해놓는데 그때는 이제 먼 길 갔다 오고 밤에 늦게 도착하고 해서 그래 내일 하자 하고 이제 놔두고 집에 와서 이제 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5시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약속 있는 장소가 평소 같으면 한 15분 차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도 여유 있게 한 30분 전에 나온다고 나왔는데 딱 이게 차 시동을 걸자마자 빨간불 가스 충전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위치가 뭐냐면 가스 충전소가 LPG 가스 충전소가 가까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딱 찍어 보니까 내가 가스 충전소 가는 길이랑 약속 장소 가는 길이랑 딱 반반 중간 기점에 있더라고요. 맥주 마시니까 자꾸 가스가 막 올라오네. 네. 그래서 막 생각을 했죠. 머리를 막 굴렸죠. 잔머리를 막 굴려가서 내가 약속 장소에 가야 될까 아니면 충전을 근데 그날이 명절 앞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찍 조기 퇴근하고 거기가 또 뭐냐면 터미널 근처여서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그걸 모른 거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명절 앞 전날이라. 그래서 꽉꽉 막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충전을 하러 갈까 말까 하는데 그 고민할 필요도 없이 중간에 딱 써버린 거예요. 와, 이 LPG 차량이 충전이 안 돼서 그냥 큰 대로변에서 섰다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막 끔찍하지 않아요? 와, 그러면 안 돼 하고 여태까지 그랬던 일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 거죠. 너무 황당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소문이 쫙쫙 끼치고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거기가 한 4차선 되나? 양쪽으로 4차선 되나? 되로 3차선 4차선 예. 그런데
거기가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합류하는 차량하고 직진 차량하고 만나는 데인데 제가 딱 그 코너에 서버린 거예요. 와, 안 그래도 막히는데 사람들 빵빵 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먼 발치해서 그냥 차를 버리고 갈까 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시민으로서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게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진짜 수신호로 빨리 앞으로 가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하다가 근데 이제 그 긴급출동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했더니 기사님이 지금 여기 아무 데도 못 가요. 저 꽉꽉 막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순간 화가 갑자기 열이 확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한테가 아니고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이 막 나고 짜증이 나고 무언가 이렇게 뭐 상대가 있는 건 아닌데 원망하고 싶고 막 울고 싶고 막 이런 상황 혼자 예. 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아 내가 생각을 좀 바꿔 먹자. 좀 달리 바꿔 먹자. 근데 그래서 와 내가 2023년도 새해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 바로 전날 이게 액땜하는구나. 이제 다 나쁜 기운들 다 가져가고 좋은 일만 있겠구나 하고 딱 생각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막 그런데 세상이 이제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님 그 레카 기사님 견인하는 기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사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고 있는 청년이 있길래 잠깐만 세웠죠.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를 좀 밀어주면 인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흔쾌히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밀기 그랬는지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둘 다 되게 선해 보이고 훈남들이더라고요. 근데 같이 두 분이서 밀어주시느라고 저는 이제 운전대 잡고, 네, 하고 좀 무서웠어요. 예. 막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인도로 살짝 올려서 다행히 그 공공의 적인 순간을 좀 모면하고서 그런데 다행히 레카 기사님,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분이죠. 긴급 출동하는 기사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요. 한 30-40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길다라고 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 통화할 때마다 예? 알았어요. 됐어요. 막 이랬다가 딱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인상도 되게 좋으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원래는 출동할 일이 생겼는데 여기가 급한 것 같아서 그분께 양해 전화하고 바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오신 거예요. 빨리 타시라고 안전하게 빨리 타시라고 먼저 그래서 견인차에 오르고 막 온도를 높여주시더라고요. 되게 추웠거든요. 진짜 손이 막 깡깡 얼어붙었는데 그리고 제가 따뜻한 커피 사서 기사님께 드리고 하고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이제 했던 분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 좋은 기사님들 만나고, 좋은 청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해 하고, 그런 통화를 하는 걸 보시고, 그 기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이지만, 네. 감사하니까 기적이 넘치는 삶이다. 그러면서 되게 짧은 인연이었죠. 이분이 지금 행여나도 구독하셨고 서진이네도 구독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구독자도 한 명 들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핑크빛이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 예. 그래서 되게 자칫 잘못하면 막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럴 일이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텐데 생각 하나 딱 바꾸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래서 늘 요즘엔 그런 생각해요.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 내 마음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처한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명절 전날 지옥을 갔다가 천국으로 다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보험사 어디냐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낼 것 바짝 같았어? 열이 올라가지고 왜냐면 그냥 일 낼 것 말만 같았어. 하면은 욕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 그 상황이었고 나도 속으로 아니 좀 진작에 챙겼으면은 안 그럴 건데.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화가 본인 났지. 책임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아니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화가 났던데 사실은 그때 해도 이제 불불불 이렇게 막 벌벌벌 끌어오르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사실은 그 보험회사 그 직원 그 긴급출동 기사님 할 때 통화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뭐 면조요? 통화할 때 사실은 통화하면서 짜증이 났어. 그때도 오는데 뭐 못 온다고 그러는데 순간 짜증이 나서 아야야 알겠어요 막 이러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그 순간에 아 그래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왜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그때 내 승질 내고 해봤자 골뱅이도 줄게요. 내가 좀 착해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고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죠. 사실은 그때 흑화되기 직전이었어요. 일본 직전. 그때 전화 통화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사실 한마디 했었으면은 확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진짜 또라이가 되게 흑화될 뻔했어. 맛있죠? 맛있다. 네. 맥주 마시면 들으메요. 탄산이 들어가니까 자꾸 트름보다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탄산이 들어가면 속에서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개구리 소리 있잖아. 그거 날까봐 꼬르륵거리는 소리 날까봐.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 북튜브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아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연습을 핑계로 사실 첫 컨텐츠 올리는 거를 좀 최대한 길게 그 유예 기간을 좀 미뤄두려고 사실은 핑계거리를 만들었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나는 북튜버라고 그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제 거기에 도서 지원 그 북튜버 이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출판사에서 지원하는 책을 뭐 10% 혹은 20% 30% 어떤 책은 뭐 100%까지 하는데 이거는 10% 오픈하는 건데 이제 지원을 하면 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도 뭘 올린 게 없잖아요. 낭독을. 설마 되랴. 설마 낼까 하고 사실은 제가 그 지원을 했는데 덜컥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발타자르 그라시안인가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그 이 사람을 얻는 지혜 이 책을 첫 번째 낭독으로 책으로 선정해서 읽기로 했는데 이게 돼버렸어요. 이게 약간 투자 그리고 주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25,000원짜리예요. 이거를 지원받았고 책이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가 쓰신 예, 되게 쓴 유명한 책이에요. 트레이더인데 이게 장장 한 500페이지 돼서 10%만 읽어도 한 50% 50페이지를 읽었는데 이제 열심히 이게 강제로 예, 소환 낭독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반반 정도? 내가 이거 50페이지 다 할 수 있을까? 아, 그럼요. 할 수 충분히 있을까요?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빨리 이거를 읽고 제가 앞에 올려야. 서문하고 잠깐 봤는데 어. 번역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건데 이은주 옹김 이분 많이 이름 들어본 잘 분 몰라요. 같은데 이은주. 근데 전체적인 문장이나 문체가 어렵지 않게 네, 어렵지 않아요. 써놓으신 것 같아요. 주식이나 뭐 투자에 대한 용어들이나 이거를 어렵지 않게 초보들도 되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라는 말씀하신 세계 그 트레이딩 월드컵에서 신기록 보유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의 책인데 어떻게 요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곧 나도 북튜버다. 네, 그래서 읽게 됐고요. 오늘 이제 어디 갔다 왔잖아요. 얘기 좀 하죠. 맞아. 어제 설날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점점 이제 명절에 대한 느낌이 사그라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토크의 그 하나의 컨셉
중에 하나가 옛날 얘기 좀 해보는 거잖아. 옛날에.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겪었던 일들 회상하면서 나누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옛날 얘기 좀 이제 연결해서. 근데 옛날 명절 때 그때는 정말 시골에서부터 막 우리는 서울이었으니까 외가랑 친가가 다 전라도 분들인데 엄마는 화순, 아빠는 목포 분인데 이제 일찍 서울로 다들 상경하셔서 서울에서 모였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지방에 사는 친척들은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였었죠. 그렇죠. 이게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설날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뭔가 좀 재밌는 일이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뭔가 좀 거리가 있으면은 되게 왁작지껄했던 맞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설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큰 댁이 지금은 이제 인천이지만은 이제 그때는 그 김포였었어요. 장길리? 장길이. 장길이. 다남리. 다남리. 다남리였는데 지금은 다남동이죠, 인천에. 거의 땅값 많이 그래서 올랐지. 옛날에 제가 이제 집이 부평이었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타고 가서 내려서 한 30분을 걸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옛날엔 비포장도로였을 거 아니야.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험난한 길이야. 그러면은 보통 설날 때나 추석 때는 그 전날 가죠. 전날 가서 오후에나 저녁 때 가가지고 같이 추석이면 송편도 빚고 만두도 빚고 그다음에 설날이면 만두 빚고 그렇게 하면 전날 모여가지고 친척들끼리 이렇게 왁작지껄하게 떠들고 수다 떨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에 이제 모이면은 한 5, 6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 형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촌들 모이고는 한 5, 60명 정도 되니까 그치, 옛날에는 모이면 그랬어. 그래가지고 세배 한번 하려면 정말 줄 서가지고 세배하고 어린이들에게는 그때가 최고죠, 최고. 1년 동안 계속 기다리던 1년 중에 가장 그 달콤한 날을. 세뱃돈 얼마 받은 게 제일 많이 받은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기준이에요.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우리 보통 500원, 1000원 받았잖아. 보통 500원. 500원이었고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난 5,000원이었던 것 같아.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외가 쪽은 이제 도심, 그러니까 이제 부평에 많이 사셨고 본가는 이제 그쪽이니까 거기는 보통 500원. 500원. 근데 외가 집 가면은 이모들이나 외삼촌이 1,000원. 500원이면 그때 아이스크림이 나 때는 50원이었거든 하나에. 그렇죠. 큰 돈이죠. 그러면 500원이면 10개 샀단 말이야. 지금의 500원이면 체감적으로는 한 10,000원 되는 것 같아요. 10,000원. 그래서 그때는 세배 하고 나면은 보통 많이 받은 해는 한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그때는 뭐 500원도 있고 뭐 200원, 300원도 있었어요. 100원짜리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나. 그리고 외갓집에 가야지 1,000원짜리가 나왔던. 그래서 이제 그거 받으면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이제 또 사고 싶었던 장난감. 그렇지. 장난감 먹을 사는 거. 게 이제. 그리고 그거지. 애들이 많으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세뱃돈 많이 못 받고 애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많으니까 맞아. 세뱃돈을 많이 못 주고 외갓집에는 이제 본가 갔다가 다음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못 보는 친척일수록 세뱃돈이 이게 컸어. 그러니까 가끔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른들 자주 못 보는 친척을 만나면 아주 좋았지. 그래서 저는 세뱃돈을 마지막 받은 기억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까지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는 받아본 기억이 없어 나는. 난 10,000원은 거의 고등학교 때 정도에 10,000원은 받은 것 같고. 근데 나는 명절이 뭐가 좋았냐면 우리 때만 해도 먹을 게 이러니까 완전 옛날 사람 같은데 요즘처럼 막 간식을 풍요롭게 막 여유 있게 두고 그런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밥 먹기 힘든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과일이라든가 간식 이런 거를 뭐 여유 있게 평소에 막 이렇게 두고 먹는 때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군것질하고 싶고 막 이렇게 간식 먹고 싶은 막 이런 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홍시를 좋아했단 말이야. 명절 되면 홍시를 옛날에는 그거 알아요? 나무 사과짝 그거 있잖아. 나무로 된 박스. 네.
이 요만한 널판지로 된 그 박스가 요즘처럼 과일이 요즘에는 되게 이게 뭐 7, 8개 들어가면 될 정도로 작잖아요. 근데 그때는 널판지로 된 그 나무로 된 그런 박스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막 그 사과 아니 사과 아니라 볏짚이 아니라 뭐지? 벼 그 알 껍데기 있잖아. 쌀 그거 한다음에 왕겨 깔고 홍시. 근데 홍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 명절 때 홍시를 실컷 먹을 수 있었어.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변비가 너무 심해갖고 명절이 되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많이 먹을 수가, 내가 지금도 뭐 양이 막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내가 또 되게 잘 체해. 그 명절만 되면 난 체했어. 잘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은 위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도 막 위도 크지도 않고 위가 막 이렇게 활발한, 원래 체질이 위랑 장이 약한데 명절 때는 어떻게든 막 먹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막 먹고 한단 말이에요. 명절만 되면 그렇게 아팠어. 나는 열이 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체한 거야.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그때 이거 더 먹을 걸. 막 떡부터 해서 전부터 해서. 근데 나는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게, 또 우리는 이제 전라도라 홍어 무침 이런 것도 했었고. 근데 난 그때 홍시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그런 거 생각나고. 저는 이제 설날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그 버스 타고서 한 지금 겨울 한 5리 정도, 한 2km 정도니까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농길 따라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가는 길에 멀리 보면은 김포공항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주변에가 이제 그냥 황량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넓은 들판. 김포공항까지가 보여요, 육안으로. 비행기 뜨는 게 보여요. 옛날에 비행기 지나가면 아빠! 그때는 인천공항 없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뜨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가면서 지금도 참 선명한데, 그 농길을 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김포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 비행기는 누가 타고 있을까? 아니 그거 안 했어요?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을까? 비행기 지나가면 우리 아빠 여기 있는데도 그게 아빠 막 이러고. 왜 아빠가 왜 나오지 거기? 그때 한참 산업 일꾼들이 네네네. 외국 사우디나 이런 사우디 데로 이제 그런 갈 때란 말이에요. 외국으로. 그 당시 따지면 일종의 미미네요, 또. 그래갖고 애들이랑 막 놀다가 비행기 지나가면 우리끼리 아빠는 한국에 있는데 아빠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난다는. 처음 들어본 그래 얘기야. 우리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풍경들 있잖아요. 그 이제 그 겨울이니까 되게 추운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황량한 그 논길 사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추운 겨울에 이미지가 남을 때가 기억이 남아요. 인상적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추웠어. 많이 겨울이. 추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큰 댁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거 알아? 방에다 물 놔두면 물이 얼었다? 얼었다고. 윗풍 되게 세고. 그래서 잠깐만. 예전에는 방에다가 먹는 거 얘기했는데 오강. 요강이라는 걸 넣고 겨울에 얘기했잖아. 시골 가면 너무 싫었던 게 푸세식. 옛날에 그때는 우리 초등학교만 해도 서울인데도 퍼세식이었어. 옛날 사람. 아유. 오늘 갔는데 막 섬에 섬마을 막 이랬잖아요. 근데도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화장실이 너무 힘들었거든. 맞아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옛날 생각난다. 그때는 참 화장실을 왜 그렇게 부실하게, 나는 겁나는 거야. 옛날에 많이 빠졌어. 발받침대 부러지지 않을까. 그래 맞아 막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아씨 먹는데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나무 판자 잘 맞춰야 됐고 그 빠진 애들도 많았어.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참 추억 돋네. 그닥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풍경이야. 그리고 이제 빠졌어? 아니야, 그런 적 없지. 그 있잖아요. 빠진 얘기 해줄까? 화장실 빠졌어? 그 시골집은 아니고 학교에서 빠졌어? 화장실에 빠졌어? 진짜로? 그건 이제 그 소변을 보는데 옛날에 보면은 개인 소변기가 아니고 쭉 이렇게 서서 칸만 막아놨지. 칸막이가 없고. 간도 없었어? 남자 소변기는 소위 말하면은
군대 가면은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그냥 뭐 수도가처럼 이렇게 길어? 쭉 있는 거야, 쭉.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날까? 그러면은 거기에 쭉 서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는 건데 이게 개인 이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보다가 밀린 거야. 진짜 그 밑에 소변을 지나가는 그 통로에 미끄러졌어? 자빠진 거야. 그래도 너무 많이 애들이 막 한꺼번에 똥이 아니라 밀리니까.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린내가 막 배 상태로 어떻게 근데 굉장히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은 나는데 우리 아무튼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넘어져. 완전 옛날 사람이잖아. 아,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알지. 근데 그 손에다 얘기를 그 이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손수건. 그 겨울에 이제 설날 때 큰 데 가면은 예전에가 알죠? 그 온돌이잖아 온돌. 그러면은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푸라기 가지고서 화력을 낸 다음에 연탄이 아니고 그거를 나무? 한참 화력을 낸 다음에 왕겨를 거기다가 꽉 채워요. 근데 닫아요. 그 왕겨는 오래 타. 아 진짜? 대신 금방 딸 것 그 같은데. 볏짚은 볏짚 그 삼겹살도 하잖아요. 순간에 확 올라왔다. 굉장히 화력이 세거든. 그래서 볏짚을 천도가 막 넘는데, 태운 다음에 거기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만 하게 되면 금방 꺼지니까 금방 추워지잖아. 그 안에를 온도를 높인 다음에 왕겨를 거기를 채운다고.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한 새벽 한 2-3시까지는 쪄주는 뜨거워. 거지. 쪄주는 거지. 그냥 거의 밑에 바닥이 절절절 끓래. 그때 왕겨지만 결국 왕거잖아. 이게 나무가 아니고. 새벽 이제 한 5-6시 되게 되면 이제 그게 식어. 얼음장이야. 식으면은 엄청 추운 거지. 그때 그러니까 뭘 넣어야지. 밑에 쩔쩔쩔 끓는데 위에는 입김 나오는. 맞아. 옛날 유품을 떼고. 정말 춥고. 그래서 물을 떠놓으면 옛날엔 또 이렇게 자릿물이라고 그게 뭐라 그러지? 잘 때 넣는 물? 자리물이라고 하죠. 물이 막 얼었지. 그랬어요. 우리 완전 옛날 사람이다. 근데 갈수록 신기한 게 정말 완전 그런 그때만 해도 시골 막 초가집도 있고 그랬거든. 우리가 그런 것도 겪고 우리는 뭐 보릿고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겪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번에 정의라는 그 영화? 영화. 음. 넷플릭스 정의. 그걸 보면서도 딱 우리가 얘기한 얘기도만 그 식물인간 된 그 엄마의 그 뇌 데이터를 해서 복제인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AI로 해서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면 이제 생체 조직을 이제 복제한 건데 그건 아니고 로봇 뇌를 이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인공뇌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인데 안드로이드에다 이제 이식한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예전 같으면 에이 아직 멀었어 막 이러고 할 텐데 보면서 그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참 다이나믹한 세대를 살고 있는 세대 거예요. 중에 가장 그걸 격변이 심한 모든 걸 다 겪은 세대 아닌가? 그렇죠. 하지만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추억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명절 풍속도 지금은 진짜 많이 변했죠. 우리 어렸을 때 겪었던 명절은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에 겪었던 명절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맞아. 거야. 그러니까 큰 차이 나지 않게 몇십 년 동안 이어오다가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성인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명절 풍속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이제 형제들이 적으니까 뭐 사촌 개념도 없고 친척 개념도 없고 잘 왕래도 안 하고 하는데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더 단절이 돼서 그렇죠. 했는데 그런 얘기 좀 하죠. 좀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이번에도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니까 부모님의 의중이나 서운함은 알겠는데 또 이게 자꾸만 이렇게 상충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서운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좀 어떻게 해봐봐요. 나 이거 너무 맵나? 배가 아파. 짜고 맵고 아주 매운 건 아니고 적당히 매운 건데. 배가 아파.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무거운 얘기여가지고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 나는 얘기해도 괜찮아. 뭐가 무거운 얘기야. 우리가 이제 원래는 나도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설날 식사는 원래는 우리가 새벽에 가잖아요. 명절 전에 아침에 가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음식도 이제 간략하게 하고 각자 이제 해가고 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나도 바쁘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날 내가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갔다가 난 KTX 타고 올라갔다가 일요일날 점심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지. 애들도 바쁘고 하니까 점심 식사하고 점심 식사 많았나? 낙골당 갔다가 낙골당이 근데 이제 위치가 밥 먹고 하니까 이제 2시 뭐 이렇게 되고 치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낙골당 왔다 갔다 하면 한 2-3시간 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내려와야 되는데 또 차 세울 데가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밥 먹고 세배를 안 한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그죠? 그래갖고 이제 빨리빨리 나와야 돼. 저기 차 세울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광주 내려와야 되니까 그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얼떨결에 그리고 나왔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서운하신 거지. 아버님 어머님은. 그러니까 세배 한번 받으시면서 이렇게 덕담 하시는 게 그게 어쩌면은 그분한테는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근데 또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낙골당이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네 낙골당 갔다 오면 사실은 피곤하고 뭐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올 시간도 있긴 한데 이제 생각한 예상 시간보다 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 사실 갈 때만 해도 세배한 거를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왜 뭐 그냥 갔냐 세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돼갖고 좀 서운해 하셨지. 요즘 부모님이 가장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게 전화 자주.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상 나는 보통은 일찍 주무시니까 한 9시? 막 이때 주무시니까 나는 그때 좀 통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주무시고 전화 안 받고 막 아침에 7시, 8시 전화를 하시면 뭐 그러기도 하고 전화하면 사실 할 말도 없고 이제 자꾸만 전화하면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 전화 좀 자주 해라나 뭐 걱정만 하시니까 나는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전화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화하면 걱정만 하니까 그래서 부모 마음이죠 뭐. 그 이제 왜 자주 안 하냐고 막 걱정하시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더 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별로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없어. 다 먹었어. 뭐 줘요 아무래도. 짤 텐데. 개인적으로만 나 전화하는 거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 나도 나이 먹으면 그렇겠지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이제 우리 나이 때 40대 50대가 부모님들 이제 연로해지시고 여기저기 아프시고 하잖아. 아마 이런 고민들 다 할 거야. 그렇지? 그렇죠.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 부모님들 돈 들어갈 일만 있잖아요. 아프시고 뭐 하고. 근데 진짜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하나가득. 근데 개거품이 나오냐? 배불러. 다 먹었어. 오늘 우리가 녹동항 갔잖아요. 갔다 온 거 아마 브이로그로 찍을 텐데, 지금 온몸이 어제부터 막 나는 이제 옆에 운전하는 거 옆에 타기만 했는데도 지금 머리부터 너무 막
운전한 사람 더 힘들겠지 뭐. 그치? 아유, 그냥 타면 자, 타면. 타면 자. 그냥. 타면 왜 이렇게 잠이 와? 뭐? 그러니까 운전을 잘해서 그런가 보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침착맨 보잖아. 침착맨 미술사. 미술사도 재밌더라. 오늘 그 고고학도 이집트 고고학? 그것도 재밌고. 듣다가 자더라고. 근데 뭐 듣다가 자. 나는 모든 분야에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아. 뭘 듣고 싶지, 다 그러겠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듣고 싶지 않다. 막 별로 이런. 그렇게 흥미 없는 사람들도 진짜? 있고. 재미있어. 그리고 쉽게 하니까. 원래 사람은 그러니까 이야기에 끌려요. 스토리. 스토리에 끌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토리는 굉장히 평범한 스토리죠. 평범하진 않지 않나? 뭐 큰 사건도 있었고 되게 드라마틱한 사연도 있고. 이거 나무 선물 받은 건데 과일사라고 하나? 이거 나무 아주 이렇게 근육 이렇게 막을 좀 이거 해주면 아주 풀려. 이제 설날 명절 이후 첫 방송 사실은 이제 원래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는 안 되고 이제 녹방으로 해서 아마 내일쯤 그냥 올라갈. 뭘 내일까지 그냥 오늘 올릴지 뭐 편집할 것도 없잖아. 자막 그냥- 올릴 것도 아니고 편집할 것도 그래요. 아니고. 그냥 바로 올릴 화면이 근데 예쁘게가 충분히 예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우리 세대가 조금 근데 원래 이제 이 나이 때가 원래 세대가 좀 끼잖아. 오늘 그리고 카페 갔다 온 얘기. 제가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자면 2019년도 3월 20 며칠인가 한 2주 동안 가오픈을 하고 4월 1일 날 2019년도 4월 1일 날 이제 나주 남평에다가 카페를 한 20평 정도 되는 데를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원해. 오픈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막 이렇게 피곤하니까 여기가 막 아파 이런 데가.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런 데가 막 풀려.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뭐랄까 도시 생활에 너무 이제 막 번아웃이 와서 좀 죽을 것 같아.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그래서 죽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가볍게 그냥 귀농 귀촌? 농사보다는 뭐 그냥 뭐 아무튼 그래서 카페를 좀 이제 그런데 나는 막 뭔가 새로운 건물에 세련된 건물에 현대화된 그런 카페 획일화된 그런 카페는 원하지 않아서 정말 그 읍내제 읍내에 그 안에다가 카페를 이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돈 안 들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 졌어. 원래는 이제 막 창고 같은 데였어. 막 그 안에 막 돌도 있고 막 개똥도 있고 막 오늘 똥 얘기 많이 한다. 개똥도 있고 막 그래 아무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뭐 바닥도 다 삐뚤어져 있고 벽도 삐뚤어져 있고 막 천장도 다 그러고 해갖고 아예 집을 진짜 하나 새로 지은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새로 싹 화장실까지 새로 싹 했는데 4월 1일 날 내가 오픈을 했는데 그날 4월 1일 날 거기가 나름 그 국도라고 하죠. 국도 1번이면 요렇게 그 횡이라고 하나? 이게 종이고 횡인가? 이렇게 북한까지 이어지는 그 국도 1번 그 길이 그 국도 1번 길이거든. 근데 1차선이긴 한데 근데 나름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그 파머스 마켓이라고 농협 거기가 유명하거든. 고기랑 뭐 좀 재료들이 좀 좋아. 싸고 좋아. 특히 고기 이런 게. 그래서 광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거기가 나름 붐비는 거리였거든. 근데 한 2달 3달 되는데 이상한 거야. 보니까 내가 오픈한 기점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그 거리에 그 주정차 금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500장이 그게 이제 딱지를 띈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싹 죽어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진짜 그 거리 살리려고 아까 봤지. 앞에 주차장도 내가 그 나주시장 그 소통팀장이라고 바로 밑에 시장 바로 밑에 이제 소통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서관 같은 그런 것 같아. 그분도 소개받고 해서 앞에 사실 공터에다가도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내가 그 신문사에 지역 신문에다가 투고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우선은 맨날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어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시골 사람들은 개념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여간은 뭐 수제청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뭐 빵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보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2년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갖고 잠정적으로 폐업은 안 했는데 문은 닫은 상태인데 제가 그랬고 거기가 굉장히 애증이 담긴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도 가니까 예쁘긴 예쁘더라. 그치? 아는 동생 내가 2년 동안 안 가고 2년 만에 처음 갔어요. 왜 이렇게 가기가 싫으냐 거기까지. 그 거리는 멀지는 않은데 너무 가기가 싫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는 동생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청소도 하고 해서 막 심란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새롭게 뭔가 좀 그래도 권리금이라도 왜냐면 거기다 투자한 게 있으니까 사실 보증금하고 월세는 사실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 거기가 이제 와트가 높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권리금이라도 좀 받아보자 하고 다른 일을 지금 하려고 다른 거 샵으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오늘 갔는데 또 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뭐 소품부터 해서 내가 발품 팔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예쁘긴 했으니까 예쁘긴 예쁘더라. 그치?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오픈할 건데 올해는 제가 이제 대운이 오는 시기 10년 동안 대운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월 4일 날 다시 오픈을 하고 그래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미뤄뒀던 일을 새해에는 다시 시작하는데 뭔가 기운이 좋아서 새해 잘 될 것 같고. 그 카페를 다시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잘 담아서 또 소개해드릴 거죠? 네. 카페 거의 뭐 지금 뭐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진짜 옛날 처음에 만들기 전 사진 보면 진짜 황골탈태 맞죠? 황골탈태 예. 완전히 예뻐요 카페가. 새로 지었어. 사실 주인분만 뭐 놓았지 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옆에는 원래 BBQ였는데 떡집으로 바뀌었거든. 보증금 올렸더라고. 진짜 화장품이래. 화장실도 싹 바꾸고.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상황적으로는 사실 지금 최악이긴 한데 이제 뭐 저번에도 얘기는 했는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나라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대출을 주더라고요. 대출을. 빚쟁이만 됐죠. 대출을 막 갖다 쓰래. 그래갖고 그리고 그때는 뭐 1%대도 안 한 대출이었는데 이제 2년 3년 딱 되니까 이제 막 갚으래. 그리고 대출 지금 이율이 막 5.5%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상황적으로는 사실은 최악인데 기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고. 취했나? 나?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알따따래. 배불러. 뭐 할 얘기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그래도 50분이야. 네. 그래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합시다. 아니야, 더 해.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뭐? 난 내일은 좀 집 좀 치우고 집에 맨날 있을 일이 없어서 집 좀 치우고 우리 또 유튜브 지금 여태까지 찍은 것 좀 싹 정리하고 어떻게 할지. 네. 그리고 내일도 또 리뷰 영상 하나 찍고. 그래요. 끝. 뭐 아니야, 뭘 끝내. 이거 김 협찬이 들어온 건데 이거 김 맛있더라고요. 구워도 먹고 생김으로 먹어도 맛있어. 다이어트 할 때 좋더라고.
김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장흥에서 네, 김 얘기 저 진짜 할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이것도 결국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 김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조미김이 아닌 거는 사실 지금 뭔가 좀 이거를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어도. 어떻게 차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필해서 상품화 시키기가 어렵다. 왜냐면 사실은 이 상태의 김은 대부분 귀찮아서 뭐 안 내 먹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식당이나 쉽게 말하면 재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음. 자체가 상품화돼 가지고 파는 경우는 요즘에 누가 재서 먹어. 맞아요. 근데 근데 이제 김밥김이나 아니면 구워서 간장에다 그렇죠. 먹거나. 근데 저는 제가 자취할 때 음. 굉장히 가성비 높은 반찬 중에 하나가 직접 구운 김이었어요. 아 그래요? 직접 구워 먹었어요. 김을. 아 진짜? 자취할 때. 왜냐면은 음. 이게 날김 상태는 굉장히 쌉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지금도 한 솥에 100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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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이니까 장당 100원이잖아요. 거긴 내가 좀 손을 더해서 그땐 더 하게 되면은 쌌겠지. 몇천 원이었단 말이지. 몇천 원 들이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통 재워놓고서. 근데 이게 진짜 한번 손은 가죠. 기름칠하고 소금 뿌려가지고 굽고 하게 되면은 손은 가는데 해놓으면은 정말 이게 아주 그냥 가성비 최고 반찬이거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미김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근데 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차라리 생김이나 그냥 구워서 물론 어렸을 때 이제 그냥 그런 거 소금하고 안 하고서 그냥 바로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간장에다 하게 먹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반찬이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해 먹으면은 어머니 손길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반찬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미김을 먹잖아요.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조미김은 근데 왜냐면 이거 굽는 게 번거롭. 심하게 맛이 없어.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직접 김을 구워준 데가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김 그 자리에서 구워주는 맛이 없어요. 그런 게 맛있잖아. 아니, 그래도 맛이 없어. 그래? 희한하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직접 구운데도 맛이 없어. 이게 뭐냐면요. 나름의 제가 터득한 이제 비법인데 일단 기름이 중요합니다.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반반 섞었어요. 그래서 들기름만 하게 되면은 너무 향이 강해가지고 좀 불편하고 식용유랑 섞어야 된다고? 섞습니다. 난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섞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들기름하고 식용유 섞습니다. 섞은 다음에 몇 대 몇 비율로? 1대1 비율로 섞었어요. 나는. 그러면은 살짝 들기름 향이 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반질반질하겠네. 반질반질한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소금 뿌리는 요 스킬 나름 중요합니다. 아주 이게 잘못 뿌리면은 짜지고 굶어 죽진 않겠네. 덜 뿌리면은 맛이 없고 나중에 그 장사해도 되겠다. 적절한 비율 해가지고 뿌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이제 굽죠. 굽는 건 간단해요,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프라이팬 넓은 거에다가 나 취했나 열만 봐. 딱 줘가지고 구우면. 그래서 저는 25, 6살 때 그때 자취할 때도 김 직접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취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든지 다 가성비거든. 김 구워 먹는 게 굉장히 아주 그랬구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김이 그 한일수산이라고 아는 언니, 이제 지인 언니 동생이 공장을 하시는데 일반 김이 그 해초류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다 또 알려진 얘기입니다. 얘네도 병충해가 있대요. 그래서 있어요. 산을 사용한대요. 염산을. 음. 근데 여기 김은 전통 방식. 예를 들면 원초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잡초의 그 부착을 막고 자연광 해풍으로 유기농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 유기농김, 그러니까 삼무라고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로 있고 아니 무슨 김이 유기농이 있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김에도 의외로 그렇게 염산이라고 그렇게 그러나 봐요. 근데 여기가 이게 2008년부터 바다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장흥인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장흥군 앞바다에서. 그래서 인증받았는데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그래서 지금 여기 한일수산 같은 경우는 원래 소매는 안 하고 수출하고, 예, 수출하고 또 이렇게 한 대기업이 있지요. 뭐 CJ라든가 이런데 김 전문을 하는데 이 김을 납품, 조미김 만드는데 납품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김이 워낙 맛있으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지인들은 이렇게 뭐 있을 때 사서 드시나 봐요. 근데 맛있더라고. 김 자체가 맛있고. 이제 김 맛의 기준이 뭐예요? 우선 되게 모르겠어. 나는 김이 고소하다는 느낌, 달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시중에. 그러니까 얘는 되게 그냥 먹어도 굉장히 고소하고 달달해요. 뻑뻑하지 않고. 요즘에 그 곱창김인가 그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김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음식의 기준은 향이에요, 향. 향이 진해 되게.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그 올라오는 그 김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소해요. 고소하고 김이 달아. 이거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술안주로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제가 구워서 그냥 불에다가 가스불에다가 구워갖고 구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밥에다가 그 그냥 흰쌀밥에다가 간장 이렇게 찍어도 맛있고. 굳이 이거는 나는 조미하는 거 별로. 근데 그거 알아요? 김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그치. 없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 김이래요. 그리고 또 그거 연체류. 아, 두 종류. 두 종류라고 하지. 문어나 오징어 이런 거 연체류. 두 종류로 합니다. 두 종류. 아? 두 종류. 아, 그게 두 종류라고요? 네. 나 배 아파. 연체 동물은 다른 거고. 그래? 두 종류라 그래? 두 종류가 뭐야? 그러니까 머리? 오징어, 머리. 문어, 뭐 그다음에 두 짝? 낙지, 머리 두 짝? 이런 거를 다 두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처음 이게 김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얘기하는 게 태운 종이라고 얘기해요. 태운 종이. 태운 종이? 종이를 태운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딱 이미지가 까만데 얇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걔네들은 굉장히 이거를 안 먹는데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원래 전복을 안 먹었대. 다 널린 게 전복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다 수출해갖고 지금 씨가 말랐다고. 그런 이유가 남아프리카 많죠. 공화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산물 소비가 세계 1위잖아요. 소비가 1위 된 이유가 뭔지 알죠? 왜? 우리는 안 먹는 게 없거든. 맞아. 김, 해삼, 오죽하면 개불, 물텀벙 뭐. 별의별 걸 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전체 양 따지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야. 안 먹는 게 없지? 진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양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딱 나- 먹는 게 나 정해져 안 있는 되겠어. 거야. 화장실 가고 싶어. 이제 그만. 그만. 자기 계속 혼자 하고 있을래? 나 아니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됐어요. 끊어 이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